오타니와 이정우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TV 직관 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시즌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양키스의 악재가 겹치고 있습니다. 양키스의 에이스 게릿 콜이 토미존 수술을 권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애슬레틱의 짐 보든이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한 소식인데요. 이 콜이 토미존 수술을 권고받았고 양키스는 다른 소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콜은 지난 7일 미네소타와의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2.2이닝 동안 홈런 2번과 함께 6점을 내주면서 무너졌는데요. 하지만 콜 정도의 위상을 가진 선수에게 이 시범 경기 성적은 별로 또 중요하지 않거니와 구속 역시도 최고 97.6마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콜은 등판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이 팔꿈치의 통증을 느껴서 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콜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와 느꼈던 통증과도 비슷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파이어볼로 선발 콜, 이 강한 구위를 지녔습니다만 이 내구성까지 갖춘 또 투수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사실 구속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투수들의 공이 또 빨라졌고 이에 따라 팔꿈치 수술 빈도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또 크게 늘어났는데요. 네, 하지만 콜 같은 경우에는 강속구 투수들의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는 토미존 수술을 한 차례도 거치지 않았고요. 메이저리그에서 12년을 뛰면서 2015년과 17년, 18년, 19년, 2022년, 2023년 6차례나 200이닝을 넘어선 이 금광불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콜의 팔꿈치에 또 처음으로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됐습니다. 예전에 2016년에도 팔꿈치 때문에 부상자 명단에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경미한 이제 염증 수준이었고 지난해는 사실 이제 첫 번째 시범 경기 등판 이후에 시뮬레이션 게임을 소화했습니다만 등판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도 추가로 팔꿈치 검진을 받았었는데요. 네, 검사 결과 이 팔꿈치 염증과 함께 부종이 생겼다는 걸 확인한 콜은 2차 소견을 듣기 위해서 닐 엘라트라체 박사 그리고 여러 전문의를 만났지만 이 다행히도 수술까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진단을 받았었고요. 이후에 3개월 동안 재활을 거친 뒤에 복귀를 해서 기복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8승 5패 95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42를 기록하면서 시즌을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양키스를 월드 시리즈까지 또 이끌 수 있었는데요. 비록 5차전에서의 아쉬운 수비 실책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콜은 이제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르는 투혼을 보이면서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콜 시즌이 끝난 다음에 사실 메이저리그 오래 보신 팬 여러분들께서도 보기 드문 이 옵터 철회라는 무브를 또 선보여서 조롱을 좀 사기도 했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콜은 2020년 양키스와 9년에 3억 2,400만 달러, 연평균 3,600만 달러에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투수 역대 최고의 계약을 맺었었잖아요. 이 콜은 5시즌 이후에 옵트아웃을 통해서 다시 한번 FA 자격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양키스가 이때 1년에 3,600만 달러 계약을 뒤로 추가를 할 경우에는 옵트아웃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에 넣었었습니다. 이 콜은 옵트아웃을 실행하면서 양키스가 1년 계약을 더 붙여주기를 바라지 않았나 싶었는데 양키스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맞섰었죠. 그렇습니다. 콜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소토도 나갔는데 나까지 FA 시장 나가면 팬들의 원성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판단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키스가 안 붙여주겠다라고 나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콜 선수 FA 시장에 나가는 대신에 옵트아웃을 번복하고 양키스에 남아서 4년 1억 4,400만 달러의 잔여 계약을 그냥 받는 거를 또 선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는 콜 역시도 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 당시에 콜이 옵트아웃을 강행을 하고 FA 시장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구단과의 계약에 앞서서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1억 4,400만 달러 이 잔여 계약보다 적은 금액의 계약을 하거나 이 세 팀과 이적함과 동시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콜 선수도 1990년생 34살 시즌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수술을 받는다고 한다면 2026년 이 전반기는 날리고 이제 중반에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0승과 3,000탈삼진 달성 여부도 역시 좀 불투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콜은 현재까지 봤을 때
153승, 그리고 탈삼진 같은 경우는 2251개를 잡아내면서 이 커벌슈 이후에 200승과 3000 탈삼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음 후보로 꼽혀 왔었습니다. 이 콜에 앞서서 금강불개라고 불렸었던 벌랜더 역시도 2020년이었죠. 만으로 37살의 나이에 첫 번째 토미존 수술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은 이 투수의 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에는 소모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양키스 입장에서도 이 콜의 잔여 계약 4년 중에 1년 반을 재활로 보내게 된다면 또 타격이 클 것으로 또 보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사실 올해로 33이 된 저지 선수의 프라임 타임을 또 한 해 흘려보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콜에 더해서 지난해 신인왕을 탔었던 이 선발 투수죠. 루이스 힐 같은 경우에도 이 광배근 염좌로 인해서 최소 6주 동안 투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양키스의 개막 선발 로테이션은 맥스 프리드와 로돈, 스트로먼의 슈미트, 그리고 신인인 윌 워렌이 맡을 것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프 시즌에 사실 양키스가 이 스트로먼 선수 처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스트로먼마저 없었으면 진짜 큰일이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 법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로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간절히 선발 한 자리를 원했었는데 그렇죠. 정말 신기하게도 투수 2명이 한꺼번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 선발 기회를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소토의 이탈로 그 공백을 메워했었던 양키스, 이제 프리드와 벨린저, 뭐 골드슈미트 등등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만 개막도 전에 좀 악재가 겹치면서 시즌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스탠튼 선수 양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는데 이 상태가 좀 심각한 걸로 알려졌어요. 스탠튼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차례 혈장 주사를 맞았습니다만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올 시즌을 이 통째로 날리게 되겠죠. 만약에 콜과 이 스탠튼 이 두 선수가 모두 수술을 받는다면 양키스는 두 선수에게 주는 연봉만 해도 6,800만 달러인데 이 돈을 날릴 수도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사실은 3루 쪽에 약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6,800만 달러의 금액 생각하면 좀 아깝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줄부상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판도에 대해서도 좀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아무래도 양키스가 이 소토를 결국엔 FA로 잡지 못하고 분산 투자를 하긴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양키스의 로스터가 너무 나이 많은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이라던가 이 부상 위험성이 있다고 예전에 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려했던 대로 이 부상이 벌써부터 이제 30대 중반 선수들을 차례차례로 이제 부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건강했었던 루이스 힐마저도 아무래도 토미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지난해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루이스 힐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양키스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고 이 반대로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해까지 좋은 성적을 거뒀었던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양키스가 사실은 이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포스트 시즌 진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콜의 부상 소식 업데이트와 함께 이 양키스의 상황에 대해서도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내용 들으시면서 든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